안녕하세요.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양혜원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좀 더 잘 키워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신 여러분들하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 또 생각들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강의의 제목은 부모 역할의 원칙 이렇게 붙여졌는데요. 제가 고민한 내용은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과연 원칙이 있는 건가? 원칙이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기술들도 많기 때문에 간단한 어떤 원칙 같은 것이 과연 성립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 역할을 굉장히 건강하게 잘 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 토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힘을 내서 과감하게 부모 역할의 원칙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역할의 원칙, 그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기본 요소들은 과연 어떤 걸까요?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바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훈육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해줘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핵심은 바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시는 차트와 같이 좀 도식화해서 부모 역할을 하는 유형, 패턴을 좀 구분해 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세로축은 사랑을 표현하는 축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그런 유형의 부모 역할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가로축은 훈육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훈육을 더 적극적으로 시키는 그런 부모 역할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훈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유형화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된 하단 쪽에 좌측에 위치된 이런 부모 역할의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건 보시는 것처럼 사랑도 최소한으로 또 훈련시키는 강도도 굉장히 낮게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유기된 환경이 제공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 그리고 훈련 이런 걸 다 받지 못하는 채 방치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한테 버려지고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른으로서 성장해 나가면서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방편들을 부모로부터 제대로 훈련받고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면서 유능감을 발휘하지도 못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상황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가고 하면서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판단력이라든가 비교할 수 있는 상황들 통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제대로 받을 것들, 특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해의식을 갖거나 부모에게 심지어는 분노를 갖는 이제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형의 그런 부모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권위주의를 한번 보지요. 이쪽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부모 역할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랑은 굉장히 조금, 반면에 훈육은 아주 강하게 시키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주 엄격한 부모, 그리고 과거에 정말 애들을 엄하게 매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부모님들의 부모 역할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 경우에는 심한 체벌도 얼마든지 필요하다,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매사에 자녀에게 아주 엄격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를 아주 무섭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점차 부모와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부모가 이런 부모 역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무섭기 때문에 말을 잘 듣습니다. 순종적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아주 선생님 말 잘 들으면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범생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청소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나름대로 그런 어떤 부모들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들 때문에 방황할 가능성이 많고, 또 부모에게도 굉장히 반항적으로 그렇게 자라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위쪽에 있는 도식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허용주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는 상단의 위치에서 사랑 듬뿍, 그렇지만 좌측에 있어서 훈육은 좀 약하게 시키는 그런 부모 유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에게 전적으로 사랑만 베풀 뿐 자녀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훈련은 제대로 시키지 않는 그런 유형의 부모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항상 배려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를 해주고 하는 경험들은 거의 하지 못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본인은 늘 배려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본인이 스스로 해본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해봄으로써 경험을 통해서 얻고 훈련받고 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유능성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도 부모가 이렇게 허용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자녀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 자녀 관계만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데요.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라서도 본인은 그냥 부모에게 뭐든지 받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부모에게 계속 요구하고 의존하고 이런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가 자란다는 건 부모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또 아이들도 컸기 때문에 자연히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대는 충족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부모, 자녀 모두 서로에 대해서 좀 섭섭해하고 또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결국은 부모, 자녀 관계마저도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런 유형의 허용주의적인 부모 역할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유형이 남아 있는데요. 자, 이 유형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아이디얼한 유형으로 건강한 부모 역할의 핵심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유형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아름다운 권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상단의 위치에서 사랑도 굉장히 듬뿍, 그리고 우측으로 훈육도
굉장히 강하게 제공이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정과 아이를 훈련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분히 아이에게 제공하는 거. 그리고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둘 사이에 치우침 없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 역할 유형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거,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와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아이에게 애정을 베풀고 하는 것도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고요. 아이를 또 적절하게 훈련시키는 거, 대신 해주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 역시 시간과 노력,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 좋은 부모 역할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만큼의 보람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훈련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자율성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정감과 유능감이라는 건강한 성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춘 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로 아주 건강한 성인들로 커갈 수 있는 거죠. 자, 방금 보셨던 도식과 유사한 도식인데요. 실은 이제 같은 가로, 세로축을 가지고 있는 차트인데 조금 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좀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이들이 방치되는 그런 유형의 부모 역할은 무관심한 부모, 아이들을 무조건 엄격하게만 훈련시키는 그런 부모 역할 유형은 무섭고 냉정한 부모, 아이들을 과보호하고 그냥 애정만 베푸는 유형은 쩔쩔매고 과잉보호하는 부모, 또 저희가 아이디얼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다정하고 힘있는 부모, 이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랑과 훈육의 균형을 갖춘 건강한 부모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지금까지 내가 내 아이들을 키워온 방식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것에 제일 가까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사랑이나 훈육, 이 어떤 것에 좀 치우쳐서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 균형을 맞추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다, 뭐 아이들을 훈련시킨다, 훈육시킨다, 뭐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이고 특별히 뭐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좀 구체적으로 그럼 아이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이들을 잘 훈련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우선은 자녀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사실 뭐 저희가 자라면서 얻게 되는 그런 그 특성들도 많이 있지만 실은 저희들이 타고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어떤 사람의 이러저러한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성향들의 기본은 상당 부분 타고나는 것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 자녀 간에 좀 비슷하게 잘 맞아서 혹은 조금 다르더라도 그래도 내가 기대했었던 바라던 성향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자녀를 좀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는 것에서의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나하고 굉장히 다른 성향의 자녀, 게다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성향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만 궁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도 궁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 경험에도 그렇고 많은 주변의 부모님들을 볼 때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제일 좀 궁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 많이 겪으시는 그런 유형은 아마도 사고 중심형의 부모가 감정 중심형의 자녀를 키울 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중심형의 부모는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또 탁탁탁탁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는데 감정형의 아이들은 굉장히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변화도 많고 일관성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 눈으로 보기에 자녀는 굉장히 변덕스럽고 이상한 아이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정말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내 아이는 나와 다른 아이다. 틀린 것은 아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시는 게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 기본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름 아니고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 자녀 간에 이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시간의 양보다는 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틀린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은 물론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양이 확보돼야 그 안에 질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 사랑을 베푼다라고 할 때는 의미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화라고 할 때 부모님들 흔히 아이들한테 지시하고 잔소리하시는 걸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아이하고 의미 있게 대화하시는 거는 그 아이가 지금 삶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내가 함께 나누겠다 라고 하고 생각하시고 정말 아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더불어서 아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텐데 아이와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어떤 취미 활동을 한다라든가 해외여행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주 간단하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 앞 공원에 나가서 공놀이 하는 거 이런 정도의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도 서로 즐길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애정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자녀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의 또 구체적인 모습, 핵심은 어떤 게 있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거 역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은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대신해 주지 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일을 대신해 주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만 돼도 벌써 공부 때문에 너무 바빠요. 학원들 막 돌아다녀야 하고 이게 중고등학생, 대학생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대학생들도 스펙을 소위 쌓는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힘들게 이제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님들께서 대신해 주시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대학생들도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수강 신청을 대신하시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인데 자,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 생각에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대신 해주시는 거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스스로 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훈련시킨다는 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를 훈련시킬 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한 가지는 자녀와의 약속, 자녀와 합의한 규칙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두 번 아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실 수 있는데 물론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원칙, 중요한 약속이라면
그것을 좀 지키고자 하는, 선을 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 역할의 원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유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균형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실천 방안들도 좀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서 조금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